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금 폭탄 피하기, 과세소득 vs 비과세소득 완전 정복입니다. 오, 여러분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만이 정말 여러분 소득의 전부일까요? 그게 다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어쩌면 당연히 내 돈이라 생각했는데 세금이 붙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사실은 소득으로 잡히는 뭐랄까 그런 숨겨진 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특히 미국 세법 기준으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 다양한 수입 중에 어떤 게 과세 대상이고 또 어떤 건 아닌지. 네, 이걸 잘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미국 소득이 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특히 더요. 좋아요. 그럼 가장 흔한 경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회사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들 있잖아요. 네, 회사 복지요. 예를 들어 회사에 야유회 가거나 뭐 가끔 야근하고 택시비 지원받는 거. 이 정도는 괜찮겠죠? 세금 안 붙겠죠? 네, 그런 건 보통 소액 비과세 혜택, 그러니까 디미니스 베네핏이라고 하는데요.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디미니스? 네, 워낙 좀 사소하고 회사가 이걸 일일이 기록하고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현금 등가물 있잖아요. 네네. 이건 거의 항상 예외라는 겁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요. 아, 정말요? 예를 들어 명절에 상품권 한 10만 원 받으면요? 네, 그거요. 그건 금액이랑 상관없이 과세 대상 급여로 간주됩니다. 현금성이 워낙 강해서요. 아하, 소액이라도 현금, 상품권은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보험 혜택은 어때요? 회사에서 들어주는 보험 같은 거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히 단체 정기 생명보험 있잖아요. 네. 회사 복지로 많이들 제공하는데 이때 회사가 지원해주는 보험료 중에서요. 5만 달러 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5만 달러 초과분. 네, 그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여러분의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회사가 7만 달러 보장보험료를 내줬다. 그러면 초과분인 2만 달러 보장에 해당하는 그 보험료만큼은 여러분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아, 이거 미국 세금 신고서 W2 양식 보시면 12번 칸에 코드 C로 표시될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소득이 잡힐 수 있네요. 심지어 돈이 직접 오고 가지 않아도 소득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물물 교환, 바터링이죠. 물물 교환이요. 네,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다른 서비스나 물건을 받았다면요. 받은 서비스나 물건의 공정시장 가치, 그러니까 FMV라고 하죠. 네, Fair Market Value. 네, 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만큼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은 현금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 이득 자체에 과세하거든요. 그럼 길 가다가 뭘 주우면요? 귀중품 같은 거? 아, 그것도요. 이른바 트레저 트러브라고 하는데 발견한 해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말요? 그냥 운 좋게 주운 건데도? 네, 법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허허, 그렇군요. 아, 그리고 빚 탕감 받는 거요.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빚이 줄면 좋은 건데 왜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역설적인데요. 빚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경제적 이득으로 간주돼서 과세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들이 있어요. 법원의 파산 절차를 통해 탕감받거나 아니면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급불능 상태에서 탕감받는 경우는 보통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예외가 특전 학자금 대출 탕감인데요. 학자금 대출이요? 네. 예를 들어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았다면 그 탕감액은 비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네. 하지만 모든 학자금 탕감이 다 비과세는 아니니까요. 어떤 조건으로 탕감되었는지 그 근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요즘 또 부업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배달 알바라던가 온라인으로 뭘 가르치거나 이런 기익 이코노미 활동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익 이코노미나 공유경제 통해서 얻은 수입은요, 명백한 과세소득입니다. 아, 무조건요. 네, 미국 기준으로 폼 1099-K 같은 서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요, 벌어들인 수입 전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통 개인 사업 소득으로 보고요. 미국 세금 양식 중에는 스케줄 C를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수입이랑 관련 비용 상세하게 적는 서식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 지원금이나 보상금 같은 건요? 이것도 다 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그건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고요. 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받는 산재 보상금 있죠. Workers' Compensation. 네. 이건 신체 회복 지원 목적이 강해서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아, 산재 보상금은 비과세. 네.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도요. 이게 좀 복잡한데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받은 배상금은 비과세인 반면에 네. 명예훼손처럼 신체적 부상과 직접 관련 없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건 과세될 수 있다. 네. 다만 그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부상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때는 또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 기준이 되게 상세하군요. 그 외에 또 주의할 만한 소득 항목이 있을까요? 복권 당첨금 당연히 과세소득이고요. 배심원 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심지어 사업 관련해서 받은 리베이트, 킥백스도 과세소득입니다. 리베이트까지요? 네. 반면에 선물이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자체는요. 그걸 받는 시점에서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그 상속받은 재산에서 나중에 뭐 이자가 생기거나 배당을 받거나 임대 수입이 발생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 새로운 소득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소득이라는 게 정말 월급 봉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회사 복지부터 시작해서 부업 수입, 뭐 뜻밖의 보상금, 물물 교환, 심지어 탕감단 빚까지 와,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소득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 기간이 닥쳐서 허둥지둥하기보다는 평소에 이런 다양한 소득 항목들을 좀 인식하고 이게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바로 절세의 시작이고요. 또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미처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